242페이지 보시면 원가의 배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분의 뜻이 뭐죠? 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배분이라고도 하고 배부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는데 시험 문제에 나누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그 교재 저기 244페이지에 있거든요. 배부해 줄 때 제일 좋은 거는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배부해 줄 때 좋게 보는 거는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뜻이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결과가 있는 거. 요거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도 적어드려요. 연관성. 그래서 우리가 관련 있는 걸로 뭐해라? 나눠라. 근데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냥 기준 물어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뭘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요게 좋겠죠. 무슨 수요? 직원 수. 네, 왜냐면 우리가 밥 먹는 거는 직원 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많아. 그러면 밥값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죠. 네, 그 다음에 직원이 적어. 그러면 밥값이 적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기준 물어봐요. 네, 그러면 그냥 관련 있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건물 관리비 이런 거는 뭘로 하는 게 좋아요? 면적. 왜냐면 우리가 건물이라는 거는 크면 클수록 관리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만약에 사는 인원수로 하면은 싸움 납니다. 왜냐면 100평짜리에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20평짜리에 4, 5명이 사는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몰랐었는데 저는 저희가 월세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안방을 다른 사람이 살고 저희가 작은 방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집이 저희 거였었대요. 안방을 해준 거죠. 저희가 작은 방에서 살고. 저는 거꾸로 알았죠. 왜냐면 작은 방에서 4식구가 붙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건물관리비 같은 경우엔 뭐가 맞아요? 면적.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요거는 요거하고 연관이 있겠다. 이거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실 필요나 그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교재는 잠깐 251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그 앞에 건 뭐 필요 없으니까. 251페이지 보시면 거기 배부 기준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조금만 볼게요. 그래서 251페이지 거기 표 보시면은 건물 임차료하고 재산세라고 있으시죠. 거기 뭐라고 적혀 있죠? 면적. 왜냐면 면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면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누구 위해서 쓰는 거라 그랬죠? 직원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요? 직원 수. 왜냐면 직원이 많으면 복리후생비로 많이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나 취업했는데 직원이 적은데 복리후생비로 많이 나가.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복지가 괜찮을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면 돈을 그만큼 많이 쓴다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전력비 같은 경우에 뭐 마력수 곱하기 운전시간 측정 소비량.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 측정 소비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이 있는 걸 뭐 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험 문제에서 배부 기준으로 만든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가장 관련성이 뭐한가요? 큰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253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조금 할 거예요.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조금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 문제가 간혹가다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보조부문의 배부라고 있어요. 무슨 부문이요? 보조부문. 그래서 보조부문이라고 나오면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간접. 뭐라고 기억하세요? 간접. 그래서 원가 얘기할 때 간접이란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제가 직접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시험 문제는 추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특정한 데만 쓰는 거예요. 특정한 데 몇 군데만 쓰는 거예요. 한 군데.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에서만 썼으면은 얼마인지 추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간접 그러면은 추적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면 공통. 예, 같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 같이 썼으면 혼자 가져야 돼요? 나눠 가져야 돼요? 나눠 가져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친구 3명이서 모였어. 밥값이 3만 원 나왔어. 그러면은 1인당 얼마씩 내요? 만 원씩. 일명 n분의 1로 뭐 하죠? 나눠서 내죠. 일반적으로. 왜요? 혼자 먹었으니까 같이 먹었으니까 같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간접 그러면은 혼자 쓴 게 아니에요. 같이 쓴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자 사는 경우에야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친구하고 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은 돈 낼 때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하죠? 나눠서 내죠. 왜 나눠서 내요? 같이 썼으니까. 근데 나 혼자 살아. 그러면 나 혼자 다 내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뭐 잘 물어보냐면 그 보조부문 배부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몇 가지가 있으세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여기에 뜻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뜻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뜻을 보시면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사용하라고 되어 계세요. 그래서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하지 않을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2번째 보시면 단계배부법. 그래서 단계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배부법은 가장 정확한데 계산은 복잡하다. 요거 관련돼서 잠시 후에 계산을 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 보시면 직접 배부법의 뜻이 뭐냐면요. 좀 이따 계산 문제는 해볼 거예요. 직접 배부법의 뜻이 뭐냐면 요거예요. 뭐냐면은 직접 배부법은 우리가 이제 직접이 있고 요 보조가 뭐라고요? 간접이라 그랬죠.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에다가는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나눠줄 때에 보조에다가도 나눠주도록 원래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조는 뭐 한다? 안 나눠준다.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뭐를 정한다고요? 순서. 네, 그래서 순서 나오면은 무슨 배부법이에요? 단계 배부법.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좀 잘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예,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이라고 되어 있죠. 절충의 뜻이 뭐예요? 절충. 우리가 절충합.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예, 그래서 우리가 절충안 이런 거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쪽 난리잖아요. 저거 최저임금. 예. 그리고 어저께인가 보니까 저기 경영진 쪽에서 0.2%인가? 예, 2% 0.2%가 맞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0.2%였나 2%였나? 그거 제시해 갖고 노동계에서 다 나갔다라고 어제 뉴스 떴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 올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노동자긴 한데 예. 올리면 아마 그만두셔야 될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 특히 알바 쪽은 지금 안 그래도 저것 때문에 난리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상호의 뜻이 뭐죠? 상호? 상자가 서로 상자죠. 그래서 다 같이 배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계산은 어때요? 정확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정확한 게 좋은 거라는 건 아는데 잘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 청소가 있고 대청소가 있잖아요. 대부분 뭐만 하려고 그래요? 청소만 하려고 그래요. 왜요? 대청소하면 깨끗해진다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시간도 오래 걸려. 힘들어. 그리고 어차피 며칠 후에 뭐 될 거예요? 원상회복 될 거야.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하긴 하죠. 그래서 상호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왜 안 하려고 하냐면은 계산이 뭐하다고요? 복잡해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좀 이따 풀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파트 남았는데 교재 보셔도 되고 2장짜리 보셔도 되고 앞에만 보셔도 돼요. 지금부터 남은 게 이제 제품별 원가 계산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소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문별. 그래서 좀 전에 본 게 부문별인데 부문별을 장소별이라고 해도 해요. 요건 2장짜리에는 없어요. 그래서 장소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어저께 봤었던 게 요소별이고 좀 전에 본 게 무슨 별이에요? 부문별.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볼 게 제품별인데 시험 문제는 요쪽이 제일 잘 나와요. 근데 여기도 거의 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2장짜리는 3페이지 중가운데쯤? 아마 그때쯤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전후에 있을 거예요. 위쪽에 있나? 어쨌든 3페이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개별의 뜻이 뭐죠? 네, 개별 몇 개씩? 하나씩. 종합은요? 종합은 몇 번에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네, 그래서 한 번에 합계내서 하는 거를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고 하나씩 계산하는 건 무슨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개별 원가 계산.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에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이요? 주문 생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냐면, 종류는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왜 종류는 많아도 상관이 없냐면, 몇 개씩 계산할 거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계산할 거니까, 종류는 많아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량의 뜻이 뭐죠? 소량. 예, 양이 뭐하다? 적다. 예, 양은 많으면 안 돼요. 예, 왜 양이 많으면 안 되냐면은 저것 때문에,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씩 계산할 거잖아요. 개별이니까. 근데 만약에 양이 10만 개야. 그러면 하나씩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대부분 양은 뭐 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양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문 생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주문해서 사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부분 주문하는 게 양이 어떻죠? 적어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구두 주문해서 신으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아니면 뭐 옷 같은 거 이제 맞춤복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들은 살 때 많이 주문해요, 적게 주문해요? 적게 주문하죠. 근데 걔네들은 대부분 나한테 맞추는 거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죠? 비싸죠. 예. 그래서 비싼 것들은 대부분 많이 산다, 적게 산다? 적게 산다. 근데 왜 적게 사냐면 비싸니까 많이 살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의 내용이 무슨 원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개별 원가하고. 왜냐면 양이 뭐하니까 적으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그 다음에 종합은 반대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 소품종 뭐요? 대량. 소품종의 뜻이 뭐죠? 종류가 적다. 예. 근데 그 다음에 대량의 뜻은 양이 뭐예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가 계산을 할 때 종류별로 원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제품 A면 제품 A, 제품 B면 제품 B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많으면 안 돼요. 왜냐면 종류별로 계산할 건데 만약에 종류가 10만 가지야. 그럼 원가 계산만 몇 번 해야 돼요? 10만 번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종류는 많으면 안 되는데 양은 많아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몇 개씩 계산할 거니까 하나씩. 종류별로 계산할 거니까. 예. 그래서 종류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 종류가 10만 개래. 근데 10만 개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대부분 대량 생산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어떻죠? 싸요. 그래서 가격이 싼 거는 종합원가 계산이고 가격이 비싼 건 무슨 원가 계산이요?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시서가 뭐죠? 이렇게 해라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명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설명서가 왜 필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설명서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법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지겠죠. 예, 왜냐면 주문하는데 주문하는 사람이 매번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저쪽 잘 나와요. 조선업. 조선업이 배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어선도 있고 여객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고 유조선도 있고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똑같은 어선이라도 작은 거 있고 중가운데 거 있고 큰 거 있고 다 틀리잖아요. 거기에다가 만들 때마다 크기도 틀리고 만들어야 되는 배도 틀리기 때문에 만드는 방식도 어때요? 틀려요. 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는 이만큼 해라, 어디에다가는 쇠를 넣어라, 어디에다간 유리를 넣어라, 어디에다간 나무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시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만들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원가도 어떻게 되죠? 다르겠죠. 예, 그래서 작업할 때마다 무슨 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원가표.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얼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가 한때 뭐 지금도 뭐 좋아지고 있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조선업이 한번 망가졌었죠. 그 망가진 이유가 뭐래요? 외국 회사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래요. 지들끼리 싸우다 그렇게 된 거래요. 예, 우리 회사,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만약에 이게 1조짜리야. 그럼 저쪽에서 9,900억을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얼마를 써서 내요? 9,800억. 이런 식으로 제살 깎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외국에서도 싸게 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나라가 품질로는 조선업 쪽에서는 거의 뭐 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가장 컸었던 게 그게 있었대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쓸데없는 거엔 단합 잘하면서 그런 건 또 단합 안 하더라고요. 단합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회사들. 예. 그래갖고 뭐 치킨 값을 얼마로 맞추자 뭐 이런 거부터 해갖고 잘하는데 꼭 그런 건 또 잘 못해요. 희한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공정이나 완성품 한산량 나오면 요쪽인데 공정은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조회사 가시면 생산공장, 그 다음에 조립공장, 그 다음에
포장 공정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 근데 대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곳들은 대량 생산하는 데예요. 그래서 생산하는 데서는 뭐만 해요? 생산만. 조립하는 데서는 조립만. 포장하는 데서는 포장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죠. 예, 근데 왜 공정이 종합이냐면 대부분 이 공정들로 나눠져 있는 것들은 대량 생산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성품 한산량은 요건 계산 문제로 나와요. 뭘로 나온다고요? 계산 문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푸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쉬워요. 1시간만 공부하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문제 자체가 막 어렵게 막 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은 요게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다음 거 보시면 제조 간접비의 뜻이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그래서 간접 재료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제조 경비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앞에다가 직접을 붙일 수도 있고 뭐를 붙일 수도 있어요? 간접. 그래서 직접 그러면 몇 군데에만 쓴 재료예요? 한 군데만. 그 다음에 간접 그러면 몇 군데 이상 쓴 거예요? 두 군데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그러면은 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같이 쓴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그러면 뭐 한 거라고요? 같이 쓴 거. 그래서 같이 쓴 것들을 이제 제조간접비라고 하는데 요 배부가 중요해요. 왜냐면 배부라는 게 뭐 해주는 거라고요? 나눠주는 거. 잘못 나눠주면 싸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만약에 친구 3명이서 모여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만 원이 나왔으면은 만 원 내면은 덜 싸우는데 만약에 먹은 횟수 아니면 몸무게 만약에 몸무게로 해 그러면 머리끄댕이 잡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눌 때는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나눠야 되는데 이 기준이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국가에서도 뭔가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제가 봤을 때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관리비 같은 경우에 이걸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뭘로요? 면적. 이것도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면적 빼놓고는 특별히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걸로 나누면은 더 싸움이 많이 나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면적이 넓은 데에 살아. 그러면 돈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관리비도 많이 내도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네. 근데 만약에 면적 적은 사람 보고 더 많이 내래.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면은 배부를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100%는 없습니다. 뭘 하든지.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무슨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이에요. 기말의 뜻이 뭐죠? 12월 31일 날 남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 거요? 남은 거. 남은 거 언제 팔아야 되죠? 내년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의 뜻은 미완성품이에요. 아직 완성 안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대량 생산이잖아요. 만약에 하루에 10,000개를 만들어요. 몇 개 만들어요? 10,000개. 그러면 이럴 수는 없어요. 만약에 12월 31일 날 기계를 스톱시키고 몇 개 남았나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맞죠? 기계를 다 뜯어갖고 그 안에 몇 개 있냐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식으로 해갖고 일정 부분 그냥 비슷하게 맞춰주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몇 개 남았냐는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법하고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평균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보시면 여기 평균법하고 무슨 법 있죠? 선입선출법 있죠. 일단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뭐 한다?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기초 있으시죠? 기초가 몇 월 며칠이죠? 초가 기초예요. 기초는 몇 월 며칠이요? 1월이지. 그러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월 1일 거는 요거는 공식이 기말 구하는 거예요. 뭐 구하는 거예요? 기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은 1월 1일 게 12월 31일 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빼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할 때 포함되면 안 돼요. 왜요?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1월 1일 거는 12월 31일 날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법은 더해서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균의 뜻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초 중에서 일부도 기말에 남을 수도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법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선입선출법의 뜻은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럼 기말에는 1월 1일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제외하고 계산하자. 그 다음에 평균법의 뜻은 평균이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평균법의 뜻은 기초도 일부는 기말에 남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렇게 해도 나와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초 있죠? 초를 이렇게 지우면 공식이 어때요? 똑같아요. 맞죠? 말, 완말, 당. 여기도 말, 완말, 뭐요? 당. 그래서 뭐가 없으면 공식이 똑같아요?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공식이 똑같죠. 이런 것도 물어봐요. 가끔씩. 그래서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이 언제 똑같아지냐? 그러면 무슨 제공품이 없는 경우? 기초 제공품.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계산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말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원가에게는 일단 1차적으로는 끝입니다. 우리 계산 문제 풀고 문제풀이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요 보조 부분 배부하는 거 있죠. 간단하게 한 1, 20분 정도 해서 계산 문제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왜냐면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완성품 한산량은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자, 교재는
좀 이따 270 몇 페이지 할 거예요? 8페이지. 그 다음에 중 관련돼서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잠시만요.